안녕하세요 여러분.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꽤 오래된 일인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. 별거 아닌 장면일 수도 있어요. 누군가는 그냥 뭐 줄 서다가 생긴 작은 소동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정말 처음으로 분노를 잠시 못했던 날이었습니다. 지금 생각해도 그 공간의 공기, 소리, 냄새, 사람들 표정까지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요. 여러분 오늘의 영상 끝까지 보세요. 이 얘기를 여기 채널에서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. 때는 2019년이었어요.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. 아직도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던 시기였고 주립관리사무소는 늘 그렇듯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.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외국인들이 모이는 공간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. 말 안 통하는 사람들 서로 꽉천손 뭐 번호표를 몇 번이나 확인하는 눈빛, 다들 긴장되고 있고 다들 예민해지고 있고 그래도 질서만큼은 이상하게 잘 지켜지는 공간. 한국 출입국은 특히 그래요. 조용하고 차분하고 다들 눈치 보면서 앞사람 방해 안 하려고 애쓰고. 저도 그날 평소처럼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있어 서류를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있었어요. 30분 정도 기다렸을 거예요. 제 번호가 거의 다가왔고 이제 일어나서 장구로 가야겠다고 몸에 힘을 주는 순간이었어요. 그때였어요. 뒤쪽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. 뭐 처음에는 뭐지? 했어요. 근데 한국 출입국에서는 소리 지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. 진짜 거의 없어요. 근데 중국어로 굉장히 큰 소리로 누군가가 계속 뭔가 외치고 있었어요.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더 커지고 사람들 시선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. 중년 정도로 보이는 중국인 여성분이었어요. 손에는 중의서류 뭉지를 들고 있었어요. 얼굴은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. 계속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고 서를 흔들고 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어요.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뭐야? 라는 표정으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. 왜냐면 여긴 한국이니까 괜히 소리 키우는 게 더 이상해지니까요. 여러분, 근데 그분은 줄을 보낸 것 같지도 않았고 번호표를 확인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. 그냥 자기 말만, 자기 상황만, 자기 급한만 공간에 전제 던지고 있었어요. 나중에 알게 된 건 그분은 예약이 있었는데 시간을 놓쳤다고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분노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. 그 다음 순간 제가 일어나려고 의자에서 몸을 떼는 순간 왼쪽 어깨에 확신한 힘이 느껴졌어요. 누군가가 저를 밀었어요. 정말 분명하게 고의로 밀었어요.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순간 뭐지? 싶었어요. 너무 갑작스러워서 뇌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. 그 밀침이 바로 그 중국인 여성분이었어요. 제 어깨를 밀고 제 앞을 가로막고 장구적으로 몸을 집어들라고 했어요.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. 사람들 숨소리가 멈춘 것 같고 의자에 긁히는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렸어요. 저도 모르게 심장이 꽉 내려앉았어요. 여러분, 한국에서 줄 서 있는 사람을 밀친다. 그거 출입국에서는 이건 실수도 아니고 오해도 아니고 문화 차이로 가볍게 넘길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었어요. 그건 명백히 질서를 무시한 행동이었었거든요.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. 여기 모든 외국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 사람만 예외라고 생각하지? 왜 자기 언어로 중국어로 소리 지르면 상황이 해결될 거라고 믿지? 왜 모든 사람이 참고 있는 공간에서 자기 급함이 모든 걸 덮어버린다고 생각하지?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화를 거의 낸 적 없거든요. 억울한 일도 많았고 차별 비슷한 것도 겪었고 불편한 시선도 많이 받았지만 항상 참았어요. 제가 항상 저는 스웨덴인 외국인이니까
내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나라의 규칙을 내가 먼저 지켜야 한다고 믿었어요.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자마지지가 않았어요. 입에서 말이 나오기 직전까지 갔습니다. 진짜로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. 근데 그 순간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어요. 상황을 보고 바로 무전을 치고 여성분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어요. 그분은 계속 중국어로 소리를 질렀고 손짓을 크게 하면서 저쪽을 가리켰어요. 그 장면이 너무 기이했어요.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외국인인데 누구도 저렇게 행동하지 않은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? 결국 경찰이 왔고 그분은 밖으로 안 내댔어요. 문이 닫히는 순간 공간이 다시 조용해졌어요.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. 번호가 불리고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서로를 봤어요. 근데 저는 그 뒤로 한동안 제 번호가 불려도 집중이 안 됐어요. 손이 떨렸고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.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? 집에 가는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됐습니다. 제가 화가 난 이유는 그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요. 여러분, 그 장면이 상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. 한국은 질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. 눈에 보이지 않은 규칙,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는 선, 그 선을 모두가 같이 지키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부드럽게 돌아가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. 여기로 와서 여기의 방식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방식만 가져와요. 여러분, 언어가 다를 수 있어요.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. 그건 당연해요. 저도 외국인이니까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. 근데 존중은 언어 문제가 아니에요. 줄을 서는 건 한국어를 몰라도 할 수 있어요. 조용히 기다리는 건 비자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. 그건 태도의 문제예요.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너무 착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돼서요. 착한 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. 근데 착함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외국인이니까 이 정도는 봐줘야지. 외국인이니까 몰랐을 수도 있지. 그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날 조용히 기다리던 수십 명의 외국인들 저 포함했어요.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간을 베끼고 공간을 어지럽히고 기분을 망쳤어요.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분위기. 왜냐면 괜히 문제 만들기 싫으니까 괜히 외국인끼리 싸움처럼 보일까봐. 그 지목이 저는 더 무서웠어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을 떠나 지금은 호주에서 살고 있잖아요. 이 스토리, 이 얘기가 계속 떠오르는 이유는 그 날이 어떤 시작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. 그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비슷한 장면들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. 줄, 소리, 규칙, 존중. 작은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는 장면들. 한국은 절대 외국인을 미워해야 할 나라가 아니에요. 저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7년을 살았고 언어도 배웠고 지금도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.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. 이 질서가 당연했던 사회가 어느 순간 잡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사회가 될까 봐.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분노를 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. 기억하자는 거예요. 한국이 왜 이렇게 잘 돌아왔는지, 어떤 태도가 이 사회를 만들었는지.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히 말해야 돼요. 여기는 아무나 와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곳이 아니라 한국은 그럴 만큼 가벼운 나라가 아니거든요. 그날 출입국에 문이 닫히던 소리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. 그 소리가 경고처럼 들렸거든요. 지금도 그 경고는 유효하다고 저는 믿어요.